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문입니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많은 국민들께,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직접 당하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는 저를 비롯한 많은 여야 의원님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산자위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야는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 의견을 존중하여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 백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 지원은 세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초저금리 대출, 즉 재기자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경제 충격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파산 상태에 이른 분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점은 모두 기우에 불과합니다. 첫째, 손실보상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하면 됩니다. 행정명령장을 받으신 분은 손실보상, 행정명령장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피해 지원으로 하면 됩니다. 둘째, 형평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형평성의 본령입니다. 행정명령을 받아 큰 손실을 입은 분들에게는 큰 보상을, 작은 손실을 입은 분들에게는 작은 보상을 드리면 될 일입니다. 큰 손실을 입든 작은 손실을 입든 똑같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셋째, 소급 적용 시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날 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급 적용의 시점은 정부의 첫 행정명령 발동 시점으로 소급되어 적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입니다. 손실보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각종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 조정의 방식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67개의 기금과 한국은행 예치금, 공적자금 미회수 금액 등을 활용한 방식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이것을 한국은행에 매입해서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려면 국회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이는 효과적인 방역도 국민의 자발적 참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오후에 있을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결과물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재정당국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덫을 놓으며 손실보상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OECD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는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도 없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라는 고대 아데나 민주주의 정신은 2021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엘리트 관료주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125조 8천억으로 2019년도 87조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2020년 기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출이 대한민국은 13.6%로 일본의 44%, 이탈리아의 42.3%, 독일 38.9% 등 선진국 9개국 평균 2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은 빚을 내어가며 연명하고 정부는 국민이 죽어가든 말든 초점을 흐리는 재정 건전성 매지가에 빠져드는 형국입니다. 국가 재난 사태에 국가가 발벗고 나서지 않고 왜 국민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국민들과 달리 왜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44일째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정신마저 혼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벌써 440일이 넘도록 국가의 보호 천막도 없이 하루를 지옥처럼 연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저버리는 국민을 저버리는 국가는 하등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재정당국은 자신들의 곶감만 불리겠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당장 버리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구을미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 입법 청문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반드시 분명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서명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 절대 다수가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통법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으로 운영되고 결정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제정해서 국회의 존엄을 되살려야 합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 정당과 진영을 초월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는 무엇보다 민생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생청문회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지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또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오래 손실보상법 제정을 절규하면서 외쳤습니까? 청와대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정부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내놔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살피고 예산을 심의해야 할 국회가 정부 결정만 기다린다면, 그래서 끌려다닌다면 국민들이 국회의 권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회에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에 따라 국회의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손실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 주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손실보상 원칙에 합의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권한과 위임의 영역을 정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오늘 입법청문회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정성껏 다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최후 통첩이 국회에 직배송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장은 민생을 위한 결연한 선언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입법청문회가 부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통과하고 있는 고통의 터널 그 끝자락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야 의원님들이 의지를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의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며 손실보상금과 지원금을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손실보상을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실보상법이 생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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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법이 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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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선대출 후 정산 즉각 시행하라.